자, 경찰청이 9일 개인이나 법인의 가상통화거래소 계정을 해킹해 코인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21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코인을 임의로 매도한 후에 비주류 코인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 한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 160만 개를 해당 법인 서버에서 빼돌린 사건. 정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가상화폐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다 그러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해킹이나 이런 데에서 안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찰은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금융 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가상통화 관련 계정이 해킹될 수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해킹만 32건을 적발했다.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가지고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 비번을 탈취당한 뒤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거래소 갑질 신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이 거래소라고 하면 돈을 갖다가 출금할 때 가상화폐를 판 돈을 이제 빼내려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인출을 거절했다. 일방적으로 출금 요청을 취소한 뒤 하루 출금 가능액을 30만 원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항의했으나 소용없었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냈는데, 올해 가상화폐 관련 이런 류의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5배나 늘어났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결국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래소가 갑질을 해도 속수무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올 1분기에 접수된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소비자원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정도이지 이걸 갖다가 처벌할 방법도 없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한 투자자는 예치돼 있던 비트코인 1억 3천만 원어치를 팔고 출금을 요청했으나 출금을 2달 동안 해주지 않았고 출금을 거절한 이유도 없었고 전산 장애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또 다른 투자자는 최근 급락하니까 빨리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래소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판매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24시간 365일 올데이 올이어롱으로 진행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그때그때 등락을 변동성이 심한데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면 그냥 손해보는데 거래소에 서버 마비로 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침묵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이면에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보니 휴대폰으로 가상화폐를 팔고 사기가 어렵다면서 직접 거래소로 찾아오는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7일날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고객센터에 아침 9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머리 희끗한 중노년층이 10분에 1명꼴로 입장을 해서 손에 메모지, 검정 볼펜, 계산기 들고 온 사람, 자녀 안내로 찾아온 사람, 등산복부터 양복 입고 온 사람까지 몇몇이 다양했는데, 자, 작년 코로나 탓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 코인 광풍에 고객 문의가 빗발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4월 26일 다시 문을 열어서 이 모바일로 이걸 사고 파는데 익숙하지 않은 5, 60대가 방문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20, 30대는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알아서 사고 팔지만은 노년층에게는 쉽지 않아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응대를 해주는데 하루에 한 80명 오는데 그중에 5, 60대가 90%쯤 된다. 자, 그래서 기자가 이틀 동안 이 거래소 앉아서 지켜보니까 가상화폐 하면 대박 난다라는 말 듣고
노후 자금을 들고 온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 뭐 동료가 돈 벌었다고요. 또 이 의류 수선점 하는 사람, 뭐 심지어 서초동에 사는 82세 노인도 왔고요. 또 남들이 하기일래 다 했는데 돈을 좀 날렸다라는 사람, 별의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 준 거 모아놓고 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이 코인 때문에 스마트폰을 샀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단계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 코인을 송금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몇백만 원을 보내달라, 그쪽으로. 그러니까 가상화폐 해서 이 코인 돌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단계 판매하는 데다가 송금하려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노인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참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의 40%가 가상화폐 투자를 선호한다 해서 50%가 선호하는 상품 18%하고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코인 투자의 75%가 투자금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인데, 신규 대출자 넷 중 한 명은 가상화폐 주식 사려고 빚을 내고 응답자의 80%는 주식도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갖고 있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가상화폐에 몰려들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부작용이 심상치 않고 검증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잠적하는 먹튀 사기도 잇따르고 있고, V글로벌, 비트소닉 등에서 벌써 크게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마약이나 성 관련 범죄 등에도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도 흔하고, 가상화폐 관련 보이스피싱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 2, 3월 석 달 동안에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새로 250명이 계좌를 신설했고, 거래 대금이 총 1,500조가량 되고 있고, 코스피 거래액을 훨씬 넘어섰는데, 감독기관과 규정도 없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기, 시세 조정, 자금 세탁, 다단계 판매 등 각종 문제가 숱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종잣돈, 중장년층은 생활자금, 고령층은 노후자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이고 소비자원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어디에도 피해를 봤다라고 하소연해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자, 정부는 가상화폐를 정상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면 투기가 더 과열될 수 있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종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 투기 도박 상품이라고 인정을 하며 거부를 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갖다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인정을 하든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맞죠. 인정도 하지 않고 못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분기에 1,500조가 거래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30분 만에 1,000배가 올랐다가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나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뛰는 가상화폐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고, 결국 이거는 투기보다도 도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빠찡고를 당겼을 때 어떨 때 이 빠찡고가 대박이 터지고 어떨 때는 안 터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빠찡고, 슬로트 머신은 도박입니까? 아닙니까? 도박이잖아요. 그걸 투기 상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화폐가 어떨 때는 1,000배가 오르고 어떨 때는 반토막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오르고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는 도박 상품인 거죠. 결국 안전장치가 없고 고수익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상화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피해를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심지어 이 가상화폐의 돈의 마니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냈다가 찾을래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돈을 투자했는데 흔적이 없어버릴 수도 있고 상품 자체를 거짓으로 소개해서 사게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아예 돈을 다 끌어들였다가 먹튀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거나 안 하거나에 관계없이 일종의 범죄인데 왜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만약에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면 이것은 감시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문가리가 일제 말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심각한 직무 유기고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이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크게 많이 벌게 만들어 주려고 미필적 내가 그렇게 되어 갈 거다라는 결과를 알면서 아무 자기적 행동을 하지 않고 부작위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문가리의 책임이고 문이 입을 안 연다면 이 하루 수십조의 가상화폐 피해는 이건 전적으로 문가리가 책임져야 될 거다. 정부는 합법 아니면 불법 도박이지. 이걸 그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내버려 둔다. 그럼 이건 하라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방치함으로써 도와줬다는 거예요.